지금부터 고용노동정책 설명회 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습체불 사업주 경제적 제재 관련 개정 근로기준법에 관해 근로개선 지도과 1과의 오지미 팀장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근로감독관 오지미입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릴 부분은 상습체불 근절을 위한 근로기준법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먼저 개정 내용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와 신용제재,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도에 대해서 먼저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아래 개요를 보시면 임금체불 예방을 위해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및 신용제재가 2012년도에 근로기준법에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명단 공개는 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 유죄이고 죄송합니다. 1년 이내에 3천만 원 이상 체불사업주의 인적사항을 3년간 고용부 누리집 등에 공개를 하게 됩니다. 더불어 7년간 신용제재도 가해집니다. 그리고 신용제재는 제재 기준일 이전 3년 이내 2회 이상 유죄이고 1년 이내 2천만 원 이상의 체불사업주에 대하여 7년간 신용제재를 가하게 됩니다. 그럼 이와 관련하여 강화되는 일명 상습체불 근절법이라고 하는 법이 어떻게 개정되었고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 목표는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 강화를 통한 임금체불 근절 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보시면 2023년 5월 고용노동부는 상습체불 근절 대책을 발표를 하였고 2024년 9월 26일에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의결이 되었습니다. 그 후 2024년 10월 22일에 공포가 되었고 올해 10월 23일부터 본격적인 그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럼 이 해당 법이 어떻게 개정이 되었고 신설되는 내용은 또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나씩 짚어가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개정되는 내용입니다.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가 현재는 퇴직자에게만 적용이 되나 개정 후에는 재직 중인 근로자까지 적용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신설되는 부분으로 경제적 제재 대상 상습체불 사업주 기준이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개정 내용의 핵심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적용 요건이 직전 연도 1년간 3개월분 이상 임금이 체불이 되거나 또는 5회 이상 체불이 되고 체불 총액이 퇴직금을 포함하여 3천만 원 이상인 사업주가 그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다만 사업주가 사망을 하거나 파산 또는 체불임금액 전액을 청산한 경우에는 그 제외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아래 절차를 보시면 먼저 대상 사업주를 추출을 한 후 3개월 이상 소명할 기회를 부여합니다. 이후에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하고 제외 사유 등에 대한 심의를 거쳐 최종 그 대상자를 확정하게 되고 경제적 제의를 단행하게 됩니다. 네, 그럼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란 무엇인가를 살펴보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가 신용제재이고 둘째가 정부 지원 등 보조 지원 제한, 셋째가 공공입찰 시 불이익입니다. 먼저 신용제재는 신용정보기관에 체불 자료를 제공하게 되고 금융기관에서는 대출 신청이나 연장 또는 이자율 산정 등의 그 금융거래 시 해당 자료들을 활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상습체불 사업주가 국가나 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이나 지원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할 때는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나 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 등의 상습체불 사업주가 참여하고자 할 경우에 그 임금체불 여부가 사전 심사나 낙찰자 결정 시에 감점으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래표는
현행과 개정 시행 후의 제재 유형별 적용 기준을 비교하여 정리한 표입니다. 뒤에서 그 참고사항에서 제가 간단히 한 번 더 언급해 드릴 예정이어서 지금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개정 내용입니다. 명단 공개 사업주에 대한 반의사 불벌죄 적용 제외입니다.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청산이나 제43조 임금 지급 등이 해당이 됩니다. 저희가 사건을 처리하다 보면 여러 가지 사유로 반의사 불벌 의사를 표하여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명단 공개 사업주가 명단 공개 기간인 그 3년 기간 내에 임금을 체불할 경우에는 반의사 불벌죄 적용이 제외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신설되는 내용이 명단 공개 사업주에 대한 출국 금지입니다. 명단 공개 사업주 대상으로 확정이 되면 고용노동부는 법무부 장관에게 출국 금지 요청을 하게 되고 명단 공개 사업주는 그 체불 임금을 모두 지급을 하고 청산을 할 경우에 해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설되는 부분으로 근로자는 법원에 체불 임금의 3배 이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청구 요건은 사업주의 명백한 고의로 인한 체불이거나 1년 동안 3개월 이상 체불을 하였거나 또는 체불액이 3개월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할 경우가 그 대상이 됩니다. 시행일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이 2025년 10월 23일이 됩니다. 네, 참고 자료를 보시면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 내용입니다. 현행과 개정 후를 좀 비교해서 요건과 제재 내용에 대해서 좀 보시기 편하시라고 정리를 해놓은 표고요. 현행에 있는 지금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와 신용 제재의 경우에는 유죄 확정이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다만 개정되는 상습체불 사업주의 경우에는 유죄 확정 요건이 없는 점, 이게 큰 차이점이니 반드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래 제재 내용에 대해서 조금 비교해서 추가 설명을 드리면 명단 공개는 체불 사업주 명단 공개만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신용 제재의 경우에는 체불 사업주 명단 신용 제재는 현행의 체불 사업주 명단 공개나 신용 제재 그리고 상습 체불 사업주 모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정부 등 보조 지원 제한과 공공 입찰 시 불이익은 체불 사업주 명단 공개의 경우는 현재 국가나 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임의로 적용을 해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정 후에는 대통령령에 해당하는 기재부의 예산 집행 지침에 반영을 하여서 모두 적용할 예정이니 이 점도 알아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 이 표는 명단 공개, 경제적 제재, 손해배상 청구 적용 요건에 대해서 비교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방금 다 말씀드린 내용이고요. 적용 요건, 제외 사유, 그리고 절차, 연계된 제도까지 비교해서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제 설명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울산지역 노사관계 및 개정 통상임금 노사 지도 지침에 관해 노사상생지원과의 신관영 실장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